네, 9시 30분입니다. 하태미 경제TV 개장방송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방송, 개인 투자자들 가장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정말 특급 참모십니다. 여러분은 주식 투자를 사업을 하는 CEO님이시고, 저는 여러분의 특급 참모입니다. 그래서 똘똘한 특급 참모를 두고 있다. 내가 그 어떤 펀드 매니저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고, 자신감을 가지시고 투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엔캠 보아봤네요.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시장이 돌았으면 2차 전지가 다시 지금 중기 전망을 지금 하기는 이르지만 적어도 에코프로 이런 흐름을 볼 때 우리 경험을 볼 때는 항상 쌍봉을 만들더라. 쌍봉까지 혹시 못 가더라도 중간봉이라도 만든다. 그 다음에 연착륙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이 과정에서 똘똘똘한 종목은 또 고개를 세게 들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겠다. 엔캠, 제이오, 덕산, 테코피아 이런 종목들이 좀 고개를 드네요. 그래서 오늘 같이 아침에 쭉 빠지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에코프로 이런 매도 리포트가 합리적이지 않다. 이럴 때는요. 또 우리 과감하게 또 지식 있는 분들은 알면 전략이 서고 모르면 공포감 만들거든요. 과감하게 또 공략해보는 그런 기회로. 그러니까 우리 애청자님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는요. 네, 남다른 길을 가는. 남 따라가 경제 현상은 남 따라가면 망합니다. 남들이 다 사야 된다 하면 그 사람은 꼭지죠. 남들이 다 죽는다. 주식시장이 무너진다 하면 그 바닥이죠. 남다른 길을 가야 됩니다. 남다른 길을 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지식에서 옵니다. 제가 여러분의 특급 참모니까 오늘 같은 날은요. 좀 전에도 말씀드린 똘똘한 종목 찾고요. 아하, 니들이 좀 탐스럽구나.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 그럴 타이밍이죠. 최근에 오스코트의 기차, 또 말미를 이용해서 장중 핫 종목입니다. 2차 전지가 좀 심드렁해지면요. 여타 업종들이 고개를 들 수 있는데 그래서 관심 범위를 좀 넓힐 필요가 있는데 오스코텍 지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 추천 개념보다는 시장에 오르는 종목이 또 어떤 게 있는가 알아야 우리가 감각이 서거든요. 오스코텍 오랜만에 제가 바이오즈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누르시면 제 오스코텍 리포트가 있는데요. 오스코텍은 자, 이 회사는요. 티로신 카이나이저라고도 하고요. 키나제라고도 이렇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신호전달 물질인데 요걸 중심으로 이 신호전달 물질을 좀 제어를 해가지고 네, 암을 좀 항암제나 자가면역제를 만드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중에 레이저틴이 요게 제일 EGFR이에요. 그냥 한마디로 EGFR 하면 그냥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 리액터 뭐 그런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일이 보실 것 같고 EGFR 하면 그냥 암세포는 대체로 네, EGFR 때문에 세포가 커지는 게 암세포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세비도플라즘 요거는 또 임상 실패했죠. 레이저 티닙이 근데 주목해야 될 게 제가 늘 우리 바이오 중에 레이저 티닙을 주목해야 됩니다. 쭉 말씀드린 게 레이저 티닙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전자 EGFR이 암세포인데 그중에 특히 이 회사는 T790M 비소세포 폐암이거든요. 난스몰셀입니다. 폐암이 좀 덩어리가 큽니다. 폐암 암세포가요. 비소세포 폐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1차 치료제로서 이레사, 타세바 이런 것들을 처방을 하는데요. 네, 1차 치료제가 그겁니다. 하면은 T70M이란 돌연변이가 내성이 생기는 거죠. 약에 대해서. 그래서 이 내성이 생긴
면 2차 치료제로 지금 타그리소를 처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레이저티니번이 타그리소하고 맞짱을 뜨는 그런 회사다, 약물이다 보는데, 타그리소보다 장점은 이거는 이제 뇌 BBB라고요. 우리 뇌의 그 모세혈관을 막을 딱 싸고 있거든요. 뇌에 뭐 박테리아든 이런 게 함부로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BBB를 통과할 수 있는 약물이라서 폐암 위주로 뇌로 전이가 좀 많이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해서, 그래 오스코텍하고 제노스코라고 6개차에서 개발한 거를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했습니다. 1차로. 그래서 유한양행이 이걸 가지고 임상 막 하고, 그래서 국제 학회 가서 좋습니다, 좋습니다 했더니 얀센 바이오텍이 괜찮네 해가지고 계약을 한 겁니다. 12억 5,500만 달러. 계약금 5천만 달러. 계약금 5천만 달러는 뭐 쏘 많지도 적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일스톤이란 거는요, 개발 단계에 따라 받는 돈을 우리가 마일스톤이라는, 받을 게 지금 12억 500만 달러가 있잖아요. 12억 500만 달러만 1조 5천억 되지 않습니까? 이 중에 1억 달러를 받았어요. 이게 우리나라 기술 수출해서 최초입니다. 이렇게 많이 받은 게. 그래서 그만큼 지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점이 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넘어선 게 뭐냐? 이미 국내에는 유한양이 시판을 했습니다. 2차 치료제로서 타그리소급으로서 말씀드렸듯이 1차 치료제 이레사 다세바에 대한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해서 2차 치료제로서 타그리소하고 맞짱을 뜰 수 있도록 시판이 됐다. 그래서 신약이 실패했다, 이런 건 없다 하는 건 이미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한 보험급여가 적용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잘 팔리고 있어. 이 말은 우리나라 의사들이 인정해준다 하는 거거든요. 아주 빠른 속도로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업데이트해야 될 1차 치료제. 자, 이제는 이레사 타세바하고 한번, 이레사하고 맞짱 한번 떠보자. 야, 네가 낫냐 내가 낫냐 했더니 1차 치료제 꿀리지 않은 3상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을, 계획이 아니고 신청했어요. 1차 치료제로. 2차 치료제보다 1차 치료제가 훨씬 시장이 크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렇게 되고 있어서 아마 올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중에 식약처에서 1차 치료제로 허가해 주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상에서 상당히 무진행 생존기간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자, 국내는 이렇고요. 해외는 얀센바이오텍, 이 회사는 미국의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입니다. 존슨앤존슨은 세계 5대 메이저 제약회사죠. 얀센바이오텍 계약을 했는데, 일단 지금은요, 병용 임상, 이게 뭐냐면 얀센바이오텍이 하고 있는 아미반타맙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자기들이 이중항체인데, 이중항체라는 건 1타 2피입니다. 한 가지 약물 두 가지 항체를 타겟으로 하는 건데, 여기다가 야, 레이저 티닙을 하면 더 좋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차 치료제, 3차. 지금 하는 거는요. 근데 임상을 하나만 여러 종류를 하고 있어서 지금 가장 기대되는 건 3차 치료제로서 이레사 타세바의 내성이 생긴 환자에 대해서 타그리소에 또 했더니 타그리소도 또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그 폐암 환자는 약이 없어요. 그거를 약이 없으니까 진입하기가 일단 좋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3차 치료제를 먼저 FDA에 승인하면 FDA 입장에서야 뭐 3차 치료제는 약이 없으니까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주겠죠. 요게 이제, 근데 이 하려면 임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상 데이터가 상당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하고, 또 하나는 얀센 바이오텍은 단독으로도, 이거는 병용이고요. 병용도 하지만 또 단독으로도 지금 임상을 하고 있어요. 레이저 티닙 단독으로. 그 얼만큼 얀센 바이오텍이 이 레이저 티닙에 대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단독 임상도 지금 하고 있고, 임상을 여러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FDA에 신청했다고 한다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다면요, 아마 그런 뭔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국내보다는 국내 1차 치료제 신청해서 뭐 허가된다,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는 반응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FDA에다가 이건 이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그 병용 임상에 대한 데이터 그동안 학회 때마다 국제 학회 때마다 발표가 내용이 상당히 임상 결과가 좋아서 무난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대충 올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 아니냐 봤는데 지금 좀 꿈틀거립니다. 그래서 오스코텍은 꿈틀거리면 아 그런 일이 발생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바이오는 좀 어려우시죠? 바이오도 저 같은 특급 참모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는 이거 도저히 공부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오스코텍은 그런 거에 비하면 오스코텍은 싸다 할 수 있는데 그건 뭐 저희가 내부자도 아니고요. 그런 이유로 움직이고 있구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나의 아저씨 중앙 DNM 이 엔캠의 최대 주주 오정강 씨가 인수했잖아요. 오정강 씨가. 그래서 중앙 DNM이 아니라 엔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캠은 전액 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예측이 참 쉬워요. 그럼 제가 오정강 씨 같으면 전해질을 하죠. 전액에는 전해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만약에 전액이 지금 엔캠이 설명을 한번 드릴까요? 348, 370인데요. 여기다 엔캠 리포트 보시면 됩니다. 엔캠 리포트를 보시면 제가 전해액은 항상 일렉트로라이트는 전해질 리튬 솔트 플러스 솔벤트 플러스 첨가제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쭉 설명드리면서 전해액은 이것들을 단순 배합하는 것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주목할 게 아니다. 리튬 솔트라든 첨가제를 생산해야 된다. 지금 말씀드렸는데 왜 안 하나 봤더니 결국 이걸 하려고 중앙 DNM을 한 것 같아요. 출입니다. 중앙 DNM 보면은 오정강 씨가 출자 한 3억 펀드가 인수를 했거든요. 오정강 대표가 아마 그러니까 지금 폐 NMP 리사이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진행한 김에 이번에 전해질은 아마 중앙 DNM으로 통해서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 생각입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보시면 능력을 지금 보시겠지만 7만 톤에서 엄청 늘리죠. 왜냐? 일렉트로라이트는 이번에 컴포넌트로 돼 있잖아요. 부품으로. 이 말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된다. 근데 세계 전해액 1, 2, 3위가 중국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엔캠 혼자서 해야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에 배터리 공장을 많이 짓잖아요. 엔캠은 기본적으로 SK온하고 주로 하는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같이 하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공급하려고 이렇게 하면 전해액을 이렇게 공급하려면 여기 들어가는 전해질 리튬 솔트가 또 급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금 맡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엔캠이 지금까지는 제가 이 회사에 대해 좀 부정적인 관점이었거든요. 왜? 전해액만 하니까 왜 단순 배합하는 거 이것만 하지? 했는데 이번에 이 회사가 전해질을 한다면 전해질도 같이 한다면 이제는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번에 IRA 좀 수혜주는 뭐 분리막도 분리막이지만 저는 전해 쪽이 더 크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선옥님 글씨가 갑자기 흐립니다. 그거는 이제 그 인터넷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옥님께서. 자, 시장이 LNF가 플러스 나군요. 아침에 팔 거 다 팔았나요? 네. 그래서 눈으로 투자하면 필망이다 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를 눈으로 하면. 네. 지금 우리 애청자님이야 저랑 같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담담하게 보시지만 그냥 혼자서 기업 내용도 아무것도 모르고 2차전지 지식도 별로 없으신 분들이
네, 아침에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 보면 여기는 못 견딥니다. 여기는 못 견딥니다. 공포감이. 네, 여기 있잖아요. 네, 눈으로 보고 있으면요. 온갖 부정적 생각만 들거든요. 끝없이 빠질 것 같아요. 눈으로 보고 있으면요. 우와, 여기서부터 올랐어. 그럼 얼마까지 빠질까? 막 이러고 앉았거든요. 왜? 지식이 없으니까. 네, 주식 투자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눈으로 하시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거는 이 지식입니다. 지식. 그래서 우리 애청자님의 학식이면 제가 드리는 이렇게 에코프로 뭐 오스코텍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감이 오시잖아요. 충분히 스스로 잘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살까요 팔할까요는요 누구한테 물어봐 봐야 또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단기 주가 흐름. 네, 중요한 건 이렇게 기업 내용을 아시면 여러분들은 주가 빠지는 걸 기회로 생각하실 수가 있고, 지식이 없는 눈으로 투자하는 사람은요 오르면 흥분하고 빠지면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아침에 팔 사람들 대체로 판 모양이네요. 그렇다고 이게 뭐 또 이렇게 바로 반등하지는 않겠죠. 이러다가 또 한 번 더 또 꼬꾸라지고 이런 거 하면서 손바뀜 하겠는데, 대체로 오늘 오전에 저점, 그렇다면 오늘 오전 저점 정도가, 네, 아까 에코프로 47만 원까지 갔었죠. 57만 원요. 네, 그 정도가 단기 가격 조정의 저점이 아닐까 싶네요. 에코프로 기준으로 한 57만 원. 근데 희한하죠. 여러분 보시겠지만 그때가 제일 거래량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주식 투자는 남 따라 하면 망한다. 남 팔 때 내가 팔면 딱 바닥입니다. 남 와 좋다고 살 때 내가 사면 상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다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남이 다 판다고 할 때, 이거 기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또 남들이 다 산다고 할 때, 이거 찜찜하다. 그때는 우리 하 대표가 뭐라고 합니까? 대표가 우리 프로 회원님들, 정 회원님 똑같습니다만은 모두가 급당한 하루에도 긴장해야 된다. 우리는 어떻게 남다른 길을 간다. 그래서 또 이렇게 힘내시라고 또 제자랑 한번 해야죠. 그래서 프로 회원들은 다들 우리 애청자님 프로 회원이신데요. 프로 회원 당연히 하시고요. 좀 기회가 되시면, 규모가 되시는 분은 정연 서비스 한번 받아보기를. 그래서 070-4067-1002 들어오시면요 충실히 응대 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직 나는 투자 자금이 작습니다 하시면 급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제 카페에 이미 여러분 보시겠지만 데일리라든지 이런 것도 어디 가서 여러분 어디 가도 이런 자료 뭐 없잖아요. 속보도 있고 종목 리포트 다 있으니까요. 분석 자료까지 있으니까 여러분의 시간만 조금만 내주시면 얼마든지 잘하실 수 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버신 다음에 그래도 늦지 않다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시죠? 네, 그래서 오늘 지금 2차 전지 전반적 흐름은 아직하고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다르네요. LNF도 뭐 보합선 회복했고요. 네. 첨보도 고개 좀 들었네요. 엔캠 지금 보면 엔캠이 힘이 있구나. 제이오, 네, 덕산 데코피아 아침에 우리 좀 봤었죠?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은 당연하고요. 네, 이런 종목들이 중심으로 만약에 아직은 좀 이릅니다만 에코프로가 빠진 다음에 뭐 쌍봉이나 다시 치오를 때, 여 흐름일 때 좀 또 2차 전지 종목들이 고개를 들 건데, 그때 지금 오늘 센 종목들이 먼저 선도를 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오전 내내는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뭐 에코프로가 이렇게 했다고 여기서 또 바로 쭉 뽑아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다시 밀렸다가 오늘 오전에는 좀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그 속에서 우리 똘똘한 종목들이 조금씩 보이네요. 지금 소보장은 여전히 좀 조용하고요. IT는 어떻습니까? IT도 고만고만하네요.
바이오는요, 바이오도 그만하고요. 자동차는 소포 플러스는 자동차 힘내라. 자동차가 좀 힘을 내줘야 시장에 좀 활력소가 됩니다. 지금은요, 뭔가 불쏘시개가 필요합니다. 방사는 좀 고만고만하고요. 풍산 지금 요즘 풍산 주가가 올라가는데 방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방사는 계약 맺고 공급하고 이런 구조가 아닙니다. 공급부터 해놓고 나중에 계약 발표합니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포탄 155mm 포탄을 100만 발 공급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지금 우리 통산으로부터 수십만 발을 뭐 사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방사는요, 계약하고 공급하는 게 아니라 공급해놓고 심하면 한 2, 3년 있다가 공급했다 하는 발표가 나기도 합니다. 풍산, 지금 방산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혜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는 지난 30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보내면서 이제 재래식 무기는 필요 없어. 첨단 무기가 필요해. 이랬다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니까 역시 재래식 무기구나. 155mm 포탄이 필요하구나. 했던데 그걸 양산 설비를 갖춘 것이 한국뿐인 거죠. 자, 그나 아까 제가 뭐 중국이 얼마나 지금 얼토당토하는 짓을 하는지 중국은 우리나라를 뭐 자기들 속국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정말로 침공해서 중국 걸로 한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나라가 해상 수입선이 막힐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요. 어쨌거나 평화의 시대 30년을 끝내고 나서 앞으로 한 몇 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엔캠, 하이드로리튬, 어바니튬, 엔캠, 덕산텍, 코피아, 제이오, 강원에너지는 저는 패스입니다. 코프로가 낙보 좀 줄이고 있고요. 다음에 엔터지 여전히 좀 강세고요. 다음에 OLED. IT 중에는 OLED는 지금 근거가 있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펀드 매니저라면, 펀드 매니저 좀 길게 본다면요. OLED 부분은 저는 펀드에 담습니다. 그 다음에 디어유가 요즘 좀 장사가 잘 된다. 구독자가 는다고 하는데, SM이 최대 주주라서, TPSB, 캠트로닉스, 나름 개성 있는 종목들 조금씩 움직이네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제일 희망하는 사항은요. 2차 전지는 좀 추스리는 속에서 2차 전지 속에 뭐 좀 재료주들 움직이고 자동차가 좀 움직여주는 속에서 좀 뭐 엔터도 그렇고 바이오도 그렇고 여타 업종들의 똘똘한 종목들이 좀 움직여주는 그런 장세를 기대하고 싶네요. 스코텍도 그렇고요. 최근에 지노믹 트리도 좀 움직였죠. 지노믹 트리도 제 리포트 한번 보십시오. 근데 바이오는요. 요 정도, 스코텍부터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BL 바이오는 아직도 조금 애매하고, 유한영행은 뭐, 그냥 빼시고요. 스코텍, 알테오젠, 지노믹트리, 레고캠 바이오, 지노믹트리, 요 4종목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그러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요, 어제 후유증이 오늘 오전까지는 연결되겠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알 수 있는 거는 어제 에코프로에 대해서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으나 그건 좀 함량 미달이었다. 비합리적 근거라, 비논리적 근거라서 거기에다가 수긍하는 애널리 펀드 매니저 거의 없을 거예요. 사실 어제 제가 리포트 영상 만들기 전에 펀드 매니저가 벌써 연락하고 들어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밸류에이션 이거 좀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하고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올 정도니까 그 증권사 리포트에 공감하는 펀드 매니저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침에 한 57만 원 정도 에코프로 기준으로 57만 원 정도에서 좀 단기 가격 조정 저점 마련했지 않나 싶고 오늘은 이후에 조금 오전 내내 헤매다가 오후에는 조금 들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뭐 이번 주, 다음 주에는 한번 다시
조금 2, 3일 다시 쌍봉이라든지 만들러 올라오는 또 반등 국면이 예상이 됩니다. 그 속에서 염두에 두실 거는요, 2차 전지 중에서 그 반등장에 대비해서 똘똘한 주식들, 오늘 지금 오전에 좀 센 종목의 그런 주식인데요. 똘똘한 주식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이 불쏘시개가 돼서 여타 업종으로 똘똘한 종목들, 예를 들면 엔터는 하이브, 뭐 YG 이런 종목들, 그 다음 바이오도 바이오고요. 그래서 여타 업종의 똘똘한 종목들 움직이는 것, 그 스토리가 나오는지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쟁님 만기일 영향, 그건 신의 영역입니다. 누가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요. 만기일 영향은 겪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이,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전쟁이 오늘이, 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네요.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제가 좀 더 살펴보고, 장중 속보로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정리가 다 되셨죠? 네, 선구님도 그러시고, 여러분 곁에는, 여러분 CEO님들은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합리적 판단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불금 여러분 모시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특급 참모, 특급 브레인 하태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